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2부 진행의 오은주입니다. 날이 갑자기 또 추워졌죠. 꽃샘추위. 이거 지나가고 나면 봄이겠죠. 정말 이제 봄의 따뜻한 기운과 바로 이어지는 여름 날씨.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언제쯤 이 뜨거운 열기를 뿜어낼 수 있을까요? 달리는 듯 하다가도 한 번씩 제동이 걸리는 그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데 미증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간밤 S&P 500 지수, 다우 지수 또다시 사상 최고치로 경신하면서 축포를 터뜨렸지만 상승폭은 제한됐고 나스닥 지수는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흥분이 좀 진정된 부분이 포착됐는데 사실은 어떤 한 종목의 쏠림으로 인한 지수 상승보다 이렇게 온기 확산으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게 질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런 질적인 상승세가 다음 주에도 연결되기를 기대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전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머니왕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 나인원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힘이 오늘은 좀 넘치시네요. 지난주에 좀 힘들어하셨나요? 아니요, 5분 전까지 좀 힘들었는데 카메라 켜지는 순간부터 다시 이제 방송쟁이라니까요. 예. 시장 보겠습니다. 지난주 증시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잖아요. 네. 글로벌 증시 대비했을 때 상대적인 강세가 연출됐습니다. 디커플링도 양호한 디커플링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번 주 증시는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저께 증시는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의 굉장히 강한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상승 원인에 좀 집중을 하고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1월 초 대비해서 지금 현재 거의 한 150% 정도에 대한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큰 기업이,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이렇게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는가라고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의 3분기 대비 4분기 실적에 대한, 그리고 전년 1분기 대비 4분기 대비해서 올 작년 4분기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주가는 150% 상승했는데 실적적인 부분은 260% 성장을 했다라고 본다면 아직까지 주가가 실적에 대한 개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 과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사실 이 AI 산업 제가 계속해서 비중을 40% 50%를 담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 근래에 들어와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포인트, 이전에는 이제 그 내연 기관에 대한 발견, 그리고 그 이후에 PC의 인터넷, 스마트폰, 이 시기에 대해서는 티핑 포인트가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큰 폭에 대한 산업에 대한 확대가 나타난다라는 것, 저는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이는 것은 시장이 과열이 아닌 과열을 해소하고 다시 한번 재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굉장히 지속적이고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저녁에도 오늘 새벽에도 엔비디아는 고점으로 시작해서 그 전날 15% 16% 정도에 대한 상승을 보여준 부담감으로 차익실현 매물을 일부분 소화를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음봉으로 전환한 것은 오히려 그 눌림목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엔비디아 대비해서 국내 반도체 시장은 SK 하이닉스만 그 부분을 따라가고 있는 것, 한마디로 따라가는 게 조금
성에 차지 않는 그 정도에 대한 흐름, 이런 것이 조금 비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국내 반도체 시장은 지금 현재 HBM의 증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라인에 대한 개선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지만 시기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필요한 그런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올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섹터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은 바로 수율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D램의 수율이 지금 90%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HBM 같은 경우는 수율이 잘 나와야 60에서 70, 한마디로 100개를 만들면 30개에서 40개가 불량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검사 장비 그리고 이 수율을 올려줄 수 있는 소재적인 부분, 마지막으로 신뢰성 검사에 대한 것까지 이 밸류체인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수율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어쨌든 간에 이 기업들의 그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삼성전자가 HBM 아직까지는 진출을 확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확실하게 꼽히지는 않고 있지만 이 턴키라고 하는 솔루션을 토대로 해서 시장에 대한 확대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엔비디아가 더욱더 생산성을 높인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SK 하이닉스의 HBM 물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마디로 쇼티지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 뒤를 이어서 마이크론의 HBM 그 물량까지 필요를 높일 수밖에 없고, 자체 칩에 대한 생산, ASIC 칩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하면서 생산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HBM 그리고 그 뒤를 잇는 CXL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는 니즈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관련주로는 고영이 전일 상승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급한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고영 같은 경우는 1월 19일 날 럭키세븐에서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이 구간에서부터 다시 한번 21,000원에 대한 돌파를 나타냈고, 조정 이후에 전일 급등 24,000원 돌파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로 윗꼬리를 좀 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검사 장비 부분에서 조금 독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이번에 이전 고점 자리에 안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자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검사 장비 관련해서 고영, 인텍플러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제우스, 넥스틴, 이런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은 상당히 유의미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종목으로는 QRT라고 하는 종목도 있는데, QRT도 전일 3만 원을 돌파하면서 전고점에 대한 트라이를 굉장히 잘 보여줬거든요.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눌렸는데, 신뢰성 검사에서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대응하시면 이번에 전고점에 대한 돌파, 다시 한번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매력적인 반도체 섹터, 저는 이 AI 반도체의 비중 50% 여전히 유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섹터로는 이제 MSCI 지수에 대한 편입을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죠. 실적적인 개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2월달 MSCI에 대한 정기 변경을 보여주면서 LS 머티리얼즈, 에코 머티리얼즈, 두산 로보틱스, 이런 한진칼, 이런 기업들의 그 폭등을 조금 경험을 했던 자리였습니다. 그 기존에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는 외국인에 대한 추가적인 수급 유입이, 작은 신규 유입이 조금 제한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시장 안에서 돌고 있는 그런 자금, 한마디로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이 나타났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포모 현상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자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5월달 이제 MSCI 정기 변경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4월 마지막 10영업일 중 무작위 날을 기점으로 해서
5월 14일 날 발표를 할 것입니다. 리밸런싱은 이제 5월 31일 날 이제 리밸런싱이 시작이 될 것인데 그 전에 이제 4월 마지막 10영업일에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서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저는 한 2종목 정도를 꼽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제약바이오의 알테오정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 번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그 기업의 주목도를 좀 높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주 보유량이 수주 잔고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실적적인 개선이 나타나면서 지금 주가에 대한 상승, 이 고밸류를 실적으로 커버를 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럭키세븐이든 그게 다른 방송이든 간에 제가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AS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HD 현대일렉트릭 작년 11월 달 정도부터 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이번에 13만 원에 대한 안착 확실하게 나타난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출 데이터가 10일에 한 번씩 나오는데 변압기 관련된 수출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반도체 종목 안에서 HPSP 수소 어닐링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 업체이다라고 봤을 때 이번 조정 이후 20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이후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전고점에 대한 트라이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상승력까지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한마디로 이 두 종목이 그 외에 한 4-5개 정도의 종목이 더 있는데 그 기업들이 선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11월 달, 1월 달에 보여줬던 패시브 자금에 대한 수급 현상이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고점에 대한 돌파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력,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비중은 한 20% 정도에 대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포트에 이제부터 담아 놓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약바이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알테오젠의 상승이 상한가까지 나타나면서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SC 제형에 대한 니즈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뭐 환자들에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런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SC 제형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라이센스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장점이 알테오젠이 머크사와에 대한 업무 협약에서 독점적인 그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10월 11일 럭키세븐에서 추천드리고 여의도 승부사에서도 추천드렸는데 그때 조금 많이 눌렸었어요. 제가 알테오젠은 계속해서 들고 가셔라 라고 여러 번 AS를 드렸던 종목인데 어저께 13만 6,500원이라고 하는 상한가 그 터치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 소화를 일부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 트라이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이슈도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알테오젠에 대한 니즈가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저점에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흐름도 상당히 니즈를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 안에서 하나 정도에 대한 종목을 더 말씀을 드리면 오스코텍이 유한양행과에 대한 레이저 티닙 관련해서 그 미국 FDA 승인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빠르면 6월, 조금 느림, 조금 중간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8월 달에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차트적으로 이전에 급락을 하는 구간과 12월 달의 고점과 어저께에 대한 고점이 일직선을 이루고 있는 그 구간에서 박스권 상단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높일 수가 있는 좀 좋은 절호의 기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자리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두 개에 대한 흐름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면 다음 주 시장 좋은 수익을 얻을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5월인가 6월인가 미국 항암학회도 좀 예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증권가에서 특히 이제 바이오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바쁘게 종목들 선별하고 있습니다. 많이 언급되는 종목 중에 알테오젠이랑 오스코텍도 눈에 띄는데 오늘 두 종목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모발. 네. 다모나인원 위원께 여쭤볼 텐데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는 다들 긍정적인 뷰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다소 조금 아쉬운 점은 2700포인트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돌파해주는 흐름이 좀 나타났으면 하는데 조금 아쉽게 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가장 핫한 키워드는 반도체입니다. 근데 앞서도 김도영 어드바이저님께서 반도체에 대해서 상세히 잘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어찌 보면 구도 자체가 엔비디아랑 그리고 타도 엔비디아로 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볼 수 있는가? 사실 엔비디아는 90년대서부터 오로지 GPU, 즉 그래픽을 처리하는 프로세서를 만들려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는 3D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2D에서 3D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은 2D는 2차원적인 거죠. 그리고 3D는 3차원적인 거죠. 그리고 X, Y, G라는 세 개의 축을 가지고 단순 연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우리가 TV를 봤을 때 딩딩딩딩 하면서 뭐 인텔 무슨 프로세서 광고 보신 적 있으실 거고 요즘은 뭐 AMD 관련해서 광고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 관련된 광고는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잡한 프로세서들은 소위 그냥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까? 미분, 적분 이런 거 계산에 아주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GPU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사칙 연산에 아주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AI로 넘어가게 되면서 AI는 복잡한 계산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단순 계산, 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칙 연산을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3D에 영향을 미쳤고 3D를 얼마나 빠르게 렌더링 해주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됐는데 이게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GPU가 이용이 되기 시작했고 GPU가 이용이 되면서 엔비디아도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 AI 전용 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술 강화를 좀 해볼까 하면서 특수를 좀 누리게 되었고 이제는 엔비디아가 $1000 가면 어떡하지?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지금 현재 TSMC랑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함께 HBM3 또는 그 외 파운드리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력 강화 그리고 앞서 이야기 나왔었던 수율에 대한 계속적인 어떤 증진에 대해서 협력을 계속 밝히고 있고 또 그의 질서라 삼성전자는 실질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하이닉스가 뭐 했다 하면은 우리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앞서 나가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 TSMC가 뭘 성공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밝히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계에서는 하이닉스와 TSMC에 생산된 어떤 GPU 또는 파운드리 부분을 맡긴다든지 또는 HBM 1, 2, 3 이 품목을 하이닉스 것만 가져다 쓰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과정 중에 또 메타도 나서고 있고 구글도 나서고 있고 MS도 나서고 있고 왜? 엔비디아가 과독점한 이 상황에서 엔비디아를 배제한 자사의 기술력을 갖춰야지 안 그러면 이제 질질 끌려다닌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픈AI에서도 자체적으로 AI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그런 어떤 발표까지 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 부분은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최소 3년 내에는 절대 따라잡을 수는 없다. 절대 추격할 수도 없다. 왜? 인텔도 최근에 AI와 관련돼서 반도체를 내놓았었고 실제 지금 강남 쪽에서는 인텔이 AI 온디바이스 칩을 홍보하는 홍보관을 부스를 따로 지금 만들어서 아마 길을 가다 보시면 저기 인텔 뭐가 있는데 사람들 왜 줄 서 있지? 하는 데를 종종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인텔도 나서고 있는데 사실상 엔비디아의 거의 뭐 발가락도 지금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 시장에서는 전혀 수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요를 높여주고 그 수요과 함께 기술력 강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경쟁 체계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과정 중에 파생되는 여러 반도체 종목분들에 사실상 집중을 하게 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 보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어제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수익을 내어드렸던 에이직랜드. 에이직랜드는 사실상 TSMC와 관련 지어가지고 어떤 기술 또는 TSMC가 사실상 파트너사 중에서 최고 등급을 매긴 그런 어떤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TSMC의 어떤 호재가 발생하면은 에이직랜드가 급등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간혹가다 TSMC의 뭐 악재라고 한다라면 화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의 어떤 정치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면 에이직랜드가 조금 좀 밀리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에이직랜드, TSMC가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한다든지 시장 지배력을 키우게 된다라면 에이직랜드 계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고영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 검사 장비에 있어서 사실상 지금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거나 실질적으로 수요가 늘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있어서 그나마 수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 큰 수익을 좀 낼 수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자, 이 종목 일단 어제자 기준 했을 때 프로그램 수급이 100만 주 이상 유입이 되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수급이 그 다음날 갑자기 100만 주 이상 매도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외인, 기관, 프로그램 수급이 어쨌든 유입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겠고, 자, 한미반도체 계속적으로 좋은 이야기 나올 때마다 갭을 띄워주고 시가를 못 지켜주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관련된 긍정적인 반도체 소식이 좀 나타나게 된다면 동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높은 확률로 직전 고점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 보여지고, 당분간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반도체, AI,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다 묶어가지고 최소 비중은 25% 내외를 좀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지수가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거나 돌파해주는 어떤 상황들에서 나타나는 외인과 기관이 묻지마 매수를 해주는 종목군들이 참 많습니다. 어찌 본다라면 반도체에서는 사실상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주 체계를 가지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D램, 낸드 플래시, 그리고 HBM2, 3 이런 반도체를 공급함에 있어서 가장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가격이라는 것은 만약에 마이크론이 D램을 개당 뭐 10,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15,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DDR5 D램을 개당 뭐 12,000원에 팔고 있다. 그러면은 하이닉스는 그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판매가 왜 하이닉스가 더 비싼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클럭 속도라든지 또는 수율 문제, 그리고 사실상 시장에서는 일정 클럭 속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걸 약간 오버클럭킹 한다라고 하는데, 이 오버클럭킹을 한다라는 것이 성능의 어떤 척도입니다. 그리고 소위 어떤 제품 또는 프로그램을 가동했을 시에 오류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게 지금 현존하는 D램 반도체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가장 압도적으로 안정성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크게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금융주 역시 마찬가지로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전고점대를 돌파할 때마다 역시 마찬가지로 외인 또는 기관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죠. 아마도 높은 확률로 외인과 기관이 정말 시장을 이탈하는 조 단위의 매도 물량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지수 2,700포인트를 돌파할 때는 적어도 SK하이닉스의 다시 한번 전일 시가를 돌파해주는 모습,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메리츠 금융지주와 같은 어떤 금융사들의 정말 말 그대로 신고가 경신을 다시 한번 해주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분들은 당분간 비중 25% 내외를 유지하시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료 대란입니다. 의료 대란은 참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일단 어제자 기준했을 때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전면 허용을 방침을 좀 내렸는데, 주말간에 뭐 집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앵커님 아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네. 용산 쪽을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 가지 집회들을 많이 봅니다. 봐요. 예. 저는 그 근방에 살아서. 예, 저도 소리가 이제 들리는데, 일단 뭐 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이것에 대해서 뭐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 불만족스러우신 분들이 이제 집회를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반발하시는 다른 또 누군가들이 또 반대 집회도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 있는 걸 봤을 때 확실히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현 정권 내에서도 아마 아주 높은 확률로 이것에 대해서 양보를 할까요, 안 할까요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마 양보를 안 하는 쪽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들이 계속 발표는 되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갖 찌라시라는 것들도 돌아다니고 있기는 한데, 예. 일단 갈등의 골이 좀 깊어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 정책에 반하는 그런 어떤 집회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등 또는 어떤 상승 또는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을 좀 하시거나 뭐 짧게 어떤 스윙 위주로 좀 하시는 분들은 대표적으로 유비케어,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이 종목들 좀 보셔야 되는데, 예. 제가 한 가지 코멘트를 드린다면 이 세 종목이 어떤 날은 유비케어가 대장을 하고요.
또 어떤 날은 인성정보가 대장을 합니다. 또 어떤 날은 비트컴퓨터가 대장을 합니다. 진짜 이것을 종잡기가 좀 어려워요. 예. 네, 정말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당일 거래량 그리고 거래대금 그다음에 상승률 이 세 가지가 가장 강한 종목이 어쨌든 대장입니다. 근데 내가 대장을 못 잡았다. 그게 어제자죠. 유비케어가 갑자기 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내가 2등주가 과연 무엇일까? 차라리 2등주를 좀 거래하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왜? 대장주는 확인하고 내가 매수하려고 하면은 이미 너무 높은 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한다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차라리 상한가 매매라든지 뭐 상따라면 괜찮겠지만 그 부분 조금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대장주로 바뀌니까 그 안에서 대금과 상승률이 어디에 가장 크게 집중되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2등주를 거래하시는 게 그나마 조금 안정적일 것이고 비중은 15% 정도로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런 테마주들은 그 시세 나는 기간이 길지는 않아 왔는데 이번에는 네. 좀 이례적으로 좀 시세가 길게 연장되는 부분이 있어요. 주말에 집회를 예.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온라인상에도 생중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의 강도와 그것의 반응을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가 아마 다음 주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련 이슈들 뉴스 체크는 계속 하셔야겠습니다. 일단 관심주들 보기 좋게 세 종목으로 꼽아주셨네요. 원격 의료주까지 투자 의견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주 비전 전략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내용 정리하고 돌아와서 종목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목 고민 많이 되시죠? 잘 가는 종목들도 많은데 왜 내 종목만 안 가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에게 전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진 않았습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 전화 연결부터 해볼까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매주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머니왕입니다. 전화 연결 잘 네. 되셨고요. 어떤 종목 때문에 감사합니다. 연락 주셨을까요? 예, 그 뉴프렉스고요. 뉴프렉스. 예,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그 11,000원에 10%요. 11,000원에 10% 비중으로. 10%. 예, 오, 예. 매수를 언제 하셨을까요? 한 두 달 됐나? 한 달 됐나? 아하, 예, 급등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하셨다가 예, 혹시 애플 이슈로 매수하셨을까요? 예, AR, XR이 발전성이 좋다고 다음 주에 또 메타보 사장님이 방한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매수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예, 예. 김도영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 예.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굉장히 힘이 있으셔가지고 아유, 무슨 말이에요. 제가 기분이 다 좋습니다. 뉴프렉스를 11,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이번 뭐 한 2, 3주 정도의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우선적으로는 뉴프렉스가 밀린 가장 큰 부분은 단기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단기적으로 슈팅이 좀 크게 나타났던 그 구간에서 이 슈팅을 해소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 비전 프로라고 하는 것의 최대 수혜를 받은 종목 중 하나가 뉴프렉스죠. 그런데 이 XR, VR, AR 비전 프로가 새로운 하나의 그 테마 또는 이제 문화를 형성하는 그런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비전 프로를 사용할 수 있는 어플 이런 니즈들을 보여주는 게 EUVR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게임을 그냥 그 컴퓨터 PC 게임이거든요. 이것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VR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팜스토리 그리고 FPS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동력들이 상당히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로블록스에 대한 실적도 큰 폭에 대한 개성이 나오는 것이 이쪽 VR, AR, XR, 가상현실의 하드웨어 시장에 대한 확대. 이전에는 하드웨어가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시장이 좀 그 성장에 대한 기회를
조금 느리게 보여줬던 그런 시장이다라고 한다면 2024년에 성장 포인트는 확연하게 나타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을 좀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11,000원이 이전 그 2월 초반인지 2월 중반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9,500원 정도 수준에서 내일 다음 주에 10,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돌파를 하면은 추가 매수에 대한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 구간에서 20선과 60선에 대한 안착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욕심 조금 부리시면서 전고점 언저리 12,000원에서 13,000원 언저리까지 홀딩에 대한 전략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조정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눌림이 나타나면 저는 8,000원 언저리에서 5% 정도에 대한 추가 매수에 대한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잘 참고하셔서 이번에 잘 탈출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기운이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저희도 힘을 받아서 다음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분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MTN 머니망입니다. 전화 연결 잘 네네. 되셨고요.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하나솔루션이요. 한화솔루션. 오,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43,150원에 예. 35%예요. 와. 43,150원. 예. 매수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작년 3월 31일 인적 분할하고 난 다음에 아. 상장 시기에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요즘 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예, 예. 연락 잘 주셨어요. 저희 나인원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자,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제가 이제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문의 주신 분들이 많아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혹시 신용으로 매수하셨습니까? 아, 절대 아닙니다. 아, 아니죠. 다행입니다.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5만 원대에서 신용으로 매수하신 분들이 참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나 좀 여쭤보았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돼 가지고 현 정권 내에서는 사실상 거의 배척 상태죠. 이건 뭐 제가 언론에서도 나온 이야기니까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권 초임에도 사실상 원전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라고 관계자분들이 직접 저에게 전해줄 정도로 사실 원전 외에 다른 에너지 수단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배제가 된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하나솔루션이 그것도 조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전 세계 태양광 모듈 시장의 거의 8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곳은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어찌 본다라면 하나솔루션이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시장은 미국과 등을 진 그런 국가들 또는 미국과 FTA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들 그런 국가들만이 지금 현재 어찌 본다라면 이제 하나솔루션과의 어떤 관계를 좀 이어가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국가들은 다 중국제 모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도 하나솔루션의 제품 아니면은 다 중국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골 같은 데 가시면 이제 마당에 아니면은 뭐 전원주택 가시면은 뭐 마당이나 뭐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 뭐 전기가 되었든 온수가 되었든지 간에 그런 모듈들이 하나솔루션 것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이제 중국산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에는 수명 자체가 상당히 깁니다. 실제 일본에는 지금 약 한 40년 정도 된 태양광 모듈이 아직도 정상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짧게 보면 한 15년 정도, 길게 보면 한 30년 정도의 기대 수명을 좀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인프라 확충되었던 부분들이 새롭게 교체되는 데 있어서의 시간이 상당히 많이 오랜 시간 동안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새로운 수요가 없죠.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지금 현재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 미국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효율 자체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좀 선회한 것이 풍력 쪽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어찌 보면 기술력을 쌓고 있는 풍력 발전에 대해서 기술을 갖고 있는 곳은 미국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겹겹이 시장 지배력은 약화되고 중국이 독식하고 있고 거기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조금 수그러들었고 하는 것이 이제 뭐 하나솔루션의 조금 악재
부채가 오랜 시간 동안 누적이 되어 왔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것이 실적까지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실적이 더 좋아지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 대량의 실망 매물 쏟아내게 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제 어제 계속적으로 나왔던 물량 중에 상당수가 신용 물량입니다. 네, 신용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고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신용으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 5만 원대가 저점인가? 4만 원대가 저점인가? 뭐 4만 원대니까 여기가 저점인가 하면서 신용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반대 매매도 나오고 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증거금 이제 부족.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내가 증거금 투입을 할 수 없다면서 반대 매도 하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바로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26,500원대 만약 여기를 못 지켜주게 된다라면 조금은 송구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비중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나는 여윳돈이고 신용도 아니고 그냥 뭐 버텨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 하신다면 적어도 최소한 직전 저점인 27,000원 선을 지켜주는 것이 좋다. 이 가격대만큼은 반드시 사수하는 것이 그래도 하나솔루션이 기업으로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관심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가격대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있죠. 제가 아직 그 현금 비중이 한 50% 정도 있걸랑요. 네. 그 포트가 지금 현재 주식을 가지고 있는 포트가 총 50% 중에서 현금 비중이 한 50% 있는데 어떻게 추가 매수 한 27,000원 선에서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자, 일단 이 종목에서 만약에 네. 손실을 1,000만 원 보고 계시다라면 차라리 네. 그 1,000만 원에 대한 손실을 다른 종목에서 버시죠. 굳이 이 종목과 싸워가지고 내가 이 종목에서 반드시 플러스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 그 정도의 현금을 갖고 계시면 앞서 김도영 어드바이저나 제가 또 말씀드렸던 그런 수많은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다 반도체 아니면은 뭐 의료대란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특정 섹터나 테마에서 그 마이너스 난 부분만큼 차라리 그냥 수익을 내시죠. 여기서 꼭 내가 승부를 봐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고민이었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좀 예.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고민 해소는 좀 되셨을 것 같아요. 잘 참고해 그래요? 보시고요. 저희 또 어떤 종목을 대안으로 봐야 하는가 고민이 되시다면 마지막 코너에서 종목도 공개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예, 바랄게요. 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한화솔루션까지 봤고요. 자, 우리 종목 AS 먼저 해보고 새로운 종목 찾아가겠습니다. 먼저 비트컴퓨터. 최고가 상승률이 60% 넘어갑니다. 이거 어떤 테마죠? 이거 의료 대란에 그런데 아까 전에 이게 네. 그 뭐 시위 이런 걸 얘기했는데 그 의사분들이 극티의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F냐 T냐 이런 얘기들 많은데 이제 언론 플레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컴퓨터가 추천드린 이후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제가 이제 6,500원이라고 하는 가격 지지를 확인하면 좀 홀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 주에 비트컴퓨터를 다시 한번 AS를 해드리면서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린 그런 종목이죠. 다음 주에는 비트컴퓨터가 고점에 대한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에 저는 조금 확률적으로 트라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지만 여전히 이쪽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유비케어 이 종목들에 대한 흐름은 배트 짧게 해주시고 수익이 나타나는 그 수익 목표 수익을 높게 잡지 마시고 대응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코로나 시대에서도 굉장히 크게 두각을 받았다가 그 이후에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고점 플레이보다는 짧게 대응하시고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그냥 눈 질끔 감고 손절에 대한 것도 진행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예. 리스크가 조금 더 커지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수급 싸움이기 때문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휴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남모르게 52주 신고가 달리고 있습니다. 보툴리늄 톡신 제제 일명 이제 보톡스 회사라고 하면 될까요? 네, 휴젤은 이제 보톡스 플러스 필러인데 보톡스보다는 필러의 동아시아 부분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성형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성형보다는
시술에 대한 니즈를 더욱더 크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게 에스테틱 부분이냐 아니면 침습 부분이냐, 약간 이게 두 개가 좀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레이저 에스테틱인 비침습 부분보다는 조금 침습 쪽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개선,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 점, 제가 8월 달에 추천드린 이후부터 거의 쉬지 않고 이제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전 12월 달에 60선을 한번 깨고 2월 달에 한번 깬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간, 만약에 8월 달부터 지금까지 홀딩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까지는 한 번 더 버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 사실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머리 꼭대기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서 매도하면서 조금 편안하고 여유롭게 매매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이 구간에서 뭐 휴젤이라든지 이런 종목에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매수가 아닌 지금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지켜보셔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휴젤뿐만 아니라 좀 다른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 좋은데 두각도가 떨어졌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에 대한 턴어라운드, 머리 드는 그런 구간 노려보시는 것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휴젤이었고요. NHNKCP 보겠습니다. 전사명이 한국 사이버 결제죠. 알리하고 테무 등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직구 열풍 불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란 이야기. 최고가 상승률 25% 바라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혹시 말씀하신 그 쇼핑몰도 이용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아직은 안 해봤는데 기사로만 접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네. 물건들이 굉장히 저렴해서 그 억만장자가 된 듯한 느낌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정말, 애들이 예, 많이. 주문해놓고 잊고 지내다 보면 이제 갑자기 택배가 오면 선물 받은 기분? 약간 아주 이용해 보셨어요? 예, 저는 자주 이용을 합니다. 알리오 테무요? 예? 알리를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죠. 오, 예, 예. 왜냐하면 국내에서 좀 구하기 힘든 부품들 같은 경우에 사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정말 많은데 저도 이제 주문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입고 지내다 보면 어느 날 택배가 왔는데 이게 뭐지? 진짜로 실제로 이게 뭐지? 이게 뜯어보고 예. 뭐 길면 한 3개월씩 걸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 사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결제 금액대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죠. 자, 앞서 뉴스 오늘 아침 뉴스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인천 쪽에서 세관 쪽에서 물품 검사 목록 품목에 보면은 알리랑 테무가 거의 9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들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괜찮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국내 이용자가 급증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 실제 결제 서비스도 다양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NHNKCP의 결제 서비스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이 종목은 차트를 잠시 본다라면 적어도 14,000원대 이상 이제 돌파를 해주고 그 가격대를 지켜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느 정도 사이클을 돌린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유입이 된다라면 그래도 다시 한번 추세적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거는 개별주로서 막 치고 빠지고가 아니라 그냥 끌고 가셔도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예. 두 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이제 앞서 너튜브에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종목은 이제 어제가 참 중요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26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그냥 추세 매매 끌고 가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상 나 이 정도에서도 충분하다. 뭐 익절하시고 다시 25만 5천 원 선에서 눌림 줄 때 잡아가시는 전략도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을 제가 말씀드린 22만 원대부터 현 가격권까지 이렇다 할 뉴스는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 뉴스가 돌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일단 감사합니다 하고 수익 크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두 분께 감사합니다 하고 다들 종목 이어서 체크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필옵틱스 주목하시나요? 네. 뭐 반도체에서 나올 얘기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이 칩렉 기술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기판 부분의 니즈. 지금 유리 기판이다, 뭐 실리콘 기판이다, 유리 기판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직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은 유리 기판 쪽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니즈를 보여줄 수 있는 게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조금 아주 하이엔드 기술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타날 수 있는 유리 기판의
주목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글라스 기판이 좀 딱딱하면서 그 여러 개에 대한 칩을 올리는 강도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확대를 위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필옵틱스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전에 작년 7월 달에 굉장히 큰 폭에 대한 상승 이후에 이 상승폭을 완전히 다 반납을 하고 지금 한 8개월 정도 옆으로 이제 박스권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부분. 이전에 요 근래에 들어와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으로 반등을 보여주면서 작년 9월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 에너지 주식 0.07주를 현물 배당을 하면서 그 동안에 그 약속을 했던 것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60억 규모의 주식 소각 공시까지 나타나면서 지금 덩치 대비해서는 이전에 공시하고 공약을 했던 것을 지키는 모습, 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성장을 시키면서 이번 플라스틱 기판에서 전력 효율에 대한 성장, 글라스 기판에 대한 그 변화, 전환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까지 좀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전에 퀄리타스 반도체로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에 대한 전략, 이번에는 필옵틱스로 저점에서부터 고점에 대한 전략 안내 드리도록 하고요. 좀 더 자세한 전략과 그리고 가격적인 내용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승률을 보고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싶은데 예, 그 종목이 될 수 있을지 현대로템 체크 포인트요. 일단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수소와 관련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철도와 관련된 사업 그리고 방산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철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현대로템밖에 안 해요. 그래서 현대로템은 이 적자가 나는 사업을 어떻게든 정리하고 싶지만 정부에서 계속 또 이제 막고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갈등의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방산 쪽에서 계속적으로 수주 그리고 사실상 우리나라는 전차를 정말 사랑하는 민족이다라는 그런 애칭을 얻을 정도로 전차의 어떤 화력이 정말 대단한 그런 국가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외에서도 지금 현재 현대로템에서 생산과 개발과 그리고 공급까지 해주고 있는 K2 전차 또는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도 이 계속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수출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수출은행법에 대한 어떤 개정이 또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내가 저 친구에게 지금 100억 정도를 공급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채권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이 부분을 보증을 어찌 보면 이제 수출입은행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 규모가 작았었습니다. 그리고 제한이 있었는데 그 제한을 풀어줌으로써 사실상 기존의 조 단위의 수출 규모가 이제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보다 추가적인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MSCI 편입 후보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현대로템 주목하셨습니다. 저희 방송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간인데 방송 끝나도 이 두 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올해 상반기 반도체 장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에 대한 어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 필옵틱스, 휴젤 이런 종목들, 퀄리타스 반도체에 대한 흐름을 주목하면서 대응하는 다음 주 전략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금융치료 한번 가볼까요? 네. 지난주에 잘 하셨어요? 금융치료? 어제 상승 VI가 한 4번 정도 발생할 정도로 참 좋았었거든요. VI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 무기력하고 좀 힘 빠져가지고 그냥 시장 멍하니 보시는 분들에게 약간 활력소가 되죠. 어쨌든 계좌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갑자기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죠. 자,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상승 VI를 노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가 수익을 이어갈지 이게 진짜 돈 버니까 내가 성격도 좋아지고 마음도 푸근해지는구나.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그냥 원래 가진 성격이 좋으면 좋겠지만, 네. 예. 뭐 성격이 더 좋아진다 그러면은 무한 긍정으로 바뀌죠. 좋습니다. 금융치료 원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MTN 밴드 검색하시고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뜨는데요. 오른쪽에 빨간색
방송 중 버튼 클릭하고 여러분 지금부터 입장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인원, 아래는 김도영 어드바이저. 예, 방송 중 입장 클릭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